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윤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날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잔소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래소 크게 밀리며 1930에서 2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전날은 30포인트대까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양시장 모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에서도 매도의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적으로 매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만기일이죠. 오늘 만기일인데요. 오늘 흐름들은 아마도 2시 반이죠. 오후 2시 반에 변동성이 좀 커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왜 그러느냐 살펴보면 중국의 경기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 반 기점으로 해서 중국 지표가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하는 방법, 그리고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전화는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2대를 설치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는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정예사단입니다.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추첨을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액토즈 소프트네요. 45,0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를 보게 되면 작년 7월 달에 72,500원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을 했었죠. 자, 일단 이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근데 241선에 대한 저항대, 그리고 과거에 형성돼 있던 이 저점 자리대가 있죠. 이 자리대는 상당히 좀 저항이 큰 자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들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선 45,000원이 매수가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라면 그 가격대는 아마도 한 4만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만원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는데 한 39,500원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중국 시장,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눌러주게 된다라면 아마도 적게 눌러주게 되면 4만원 정도까지는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매수가 정도인 45,000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가는 약 한 45,000원에서 47,000원, 저항대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목표가로 좀 잡아 놓으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 한 4만원 정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일진 전기를 좀 매수를 하셨네요. 일진 전기를 매수하셨는데 8,2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진전기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승을 한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의 친환경 정책 이 부분들로 일단 일진전기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진전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신고가입니다. 그죠? 오늘 신고가인데, 자, 잠깐 월봉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이제 8,900원인데 9,000원짜리대, 이 9,000원짜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저항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죠? 월봉상 보더라도 5개월 선을 꾸준하게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자, 8,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9,000원 한 번쯤은 넘어가는 시도가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9,000원이 넘어가는 흐름, 9,000원, 9,300원짜리 때는 일단 저항대가 좀 있으니까 그 자리 때는 조금 절반 정도만 챙겨 놓고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스크, 즉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들은 한 8,500원 정도, 8,5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일단 익절을 하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솔테크닉스네요. 19,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는 19,5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매수는 일단 1차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중바닥을 좀 형성을 했었죠. 다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죽어 내려가지 않고서 다시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까지도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건데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적자가 좀 났었어요. 적자가 축소가 됐었죠. 근데 올해는 284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의 실적이 정말 돌아서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신뢰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력들이 좀 남아있겠죠? 그러한 흐름들을 좀 기다려 본다라면 당분간 주가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뭐 21,000원, 2만 한 500원짜리 때는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25,000원이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거, 그리고 당분간 좀 박스권역으로 트레이딩하자. 약 24,000원, 24,000원 정도 그 구간을 고점으로 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잠깐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LG상사. LG상사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9,100원에 100%예. 100%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 산지가 한 1년 돼 가는데. 네. 답답하니 그렇네요. 팔아야 되는가. 이 갖고 있어도 좀 올라갈 건가, 그렇 싶었어. 혹시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때 뭘, 괜찮다 해서 우연히 그때 샀어요. 그러셨어요? 예. 자, 우선 지금 이 LG상사 같은 경우는 이름을 딱 보면, 종목명을 보면 알겠지만 뭐 자원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죠? 예, 그런 맞습니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빠져서 횡보하고 있나요?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죠? 다 있고. 근데 대부분 다 보게 되면 이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LG 상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그 흐름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 주가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지금 꾸준하게 그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평소 때는 2천억대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0억 밑으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돌아선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돌아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 한 20% 정도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주가는 이제 얼추 다 빠진 것 같아요. 주가는 얼추 다 빠진 것 같은데 이제 그 39,000원짜리 때 좀 100%를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만 1년 원짜리 기다려도 괜찮거든요. 1년 기다리셔도 괜찮으시다고요? 예. 그렇다면 그냥 지금 자리대에서는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월봉 차트를 잠깐 좀 보면 월봉 차트가 그렇게
바닥 권역을 일단 얼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가게 되면 약 한 34,000원 자리대까지는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자리대 올라가게 되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다시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을 마무리했으니까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피델릭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2,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50%를 매수를 하셨는데, 자, 피델릭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 종목군들을 좀 볼 때는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꾸준하게 증가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탄력이 다소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크게 문제거리가 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차트가 아직까지는 변화가 되지가 않고 있는데요. 잠깐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피델릭스는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자,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 권역을 좀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저점, 이탈한 저점이 있죠? 이 자리대가 오늘 저항대로 좀 진입을 하는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한 차례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넘어가는 모습들이에요. 조금 더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2,800원대 정도 이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일단 매수는 좀 들어와 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2,8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대까지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트레이스를 좀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이 20%고 3,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트레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우선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호재로 놓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메탈 메쉬를 이용한 이 소재를 활용해서 터치스크린을 개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 기어 바이어를 활발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대만 쪽 같은 경우 오필름이라든가 TPK라든가 이런 이 터치 패널 쪽은 대부분 다 지금 메탈 메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먼저 이 대만 쪽은 선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신사업 쪽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기업이 잉크테크에 대한 소재를 좀 받아서 진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적이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돌아설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즉 이 태블릿 PC에 대한 부분, 중저가 부분들은 아마도 메탈 메쉬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 결국엔 3,200원 약간의 손실권역인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우선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약 한 3,000원 자리대죠. 2,950원입니다.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지금 이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좀 받고 있는데 이 자리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한 3,8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네요. 다음 종목은요. LS 산전이네요. LS 산전을 62,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금 밀려 내려왔다가 역배열 구간으로 진행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LS 산전은 어때요? 62,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차트가 일단 죽어있지는 않습니다.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그러면 신규 건설을 하거나 아파트가 있을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이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쓰이겠죠. 또 하나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 시절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62,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매수는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죠. 61선 넘어갔단 말이에요.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보유해봐서 한 68,000원, 69,000원 이 자리대까지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스크 관리 차리 말씀을 드릴게요. 61선 깨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솔 인티큐브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한솔 인티큐브. 자,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박스권역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상승할 여력은 있네요. 2,100원, 2,150원 이 자리대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감내하실 수가 있다라면 괜찮은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저는 일단은 손절을 잡고 들어간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한 2,300원 밑에 한 2,250원 그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 193,000원에 30%. 자, 롯데케미칼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193,000원입니다. 그죠? 물타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빠지게 되면 얼마까지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17만원에서 16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22만원, 23만원 이 자리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그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놓쳤습니다. 근데 지금 193,000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은 리스크 관리를 못 하셨습니다. 자,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간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마도 오늘 2시 반에 중국 지표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얘네들이 더 밀려버리게 되면 중국 지표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걸 보고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6만원대까지는 열어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일단 올라가는 거 23만원, 24만원 이 자리대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만길 전후로 해서 다음 주 초부터는 아마 반등이 한 번쯤은 나와줄 수가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다른 종목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AP 시스템입니다. 9,16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AP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죠. 자,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큰 오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9,16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요것도 저점 정도가 왔겠구나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 눌림목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일단 매수를 진입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계속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 저항자리대를 넘어가야 되고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져주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자, 얼추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8,400원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9,100원, 9,200원 정도가 나올 테니까 이때 되면 저는 다른 종목군도 좀 갈아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네요. 139,000원에 10%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좀 보게 되면 13만원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39,000원. 근데
이 부분들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가가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아직 않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정유주들은 정제마진에 대한 이 마진 스프레드를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추이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만약에 한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죠. 즉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를 좀 노리는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3월 말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만약에 3분기 때부터 돌아선다라고 하면 2분기, 1분기 말경 있죠? 한 3월 달 이후에, 즉 4월 달부터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지금 너무 좀 빨리 관심을 좀 가진 경우가 있으니까 우선 13만 9천 원짜리 때면 약 주당 10,000원 정도의 손실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12만 한 5천 원 정도로 좀 보세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면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한 번쯤 일단 끊어 놓고 다시 보는 전략도 좀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디에스네요. 5천 원 15% 본전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디에스 지금 본전에 매수할 거 본전에 매도할 거 못하러 매수를 하고 못하러 매도를 하십니까? 수수료 아깝게. 그죠? 자, 왜 올라가느냐를 좀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중국 쪽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를 한다. 이런 정책, 친환경 정책 쓰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쪽에서도 저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MW가 올해부터 출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충전 시장도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마도 이거 대안주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짧게 보더라도 5,500원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남의 종목이 더 크게 간다고 해가지고 요거 팔아버리고 그거 살까라고 하면 이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목 보지 마시고 한 종목 딱 봤다면 그냥 진드감치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벤트 당첨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을 상담하신 분 핸드폰 뒷자리가 3832님이네요. 일단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낙폭과대주를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많이 빠지면 192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날 1930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오늘 반등의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려서 30포인트 부근이 오거나 그 이하권역으로 하회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많이 빠진 주식들 일단은 분할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강연회가 있죠? 이번에는 대구, 경상 지역에 이어서 올해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전주로 내려갑니다. 정예사단이 가는데요. 3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전주 풍남 관광호텔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니까 선착순은 입장이니까요. 빨리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